세로나 요가의 성유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아주 멋지게 잘 마치고 잠시 명상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접근하기 힘들어 지레 시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시 명상에 대한 짧은 이야기 해드리고 함께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내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적 의식을 조금 더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요가에서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의식의 층을 반짜코샤라고 부릅니다. 반짜라고 하는 것은 5라는 뜻이고요. 코샤라고 하는 것은 the layer of the mind. 그래서 어떤 층을 말합니다. 의식의 층을 말하죠. 5가지 의식의 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가 경전에서 나오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 의식의 분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5가지를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식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몸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발현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느껴지는 의식을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의식의 층은 감각을 통한 욕구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5가지의 감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 그래서 5가지의 감각이 우리의 5가지의 운동기관, 팔다리, 성대, 항문, 생식기를 통해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를 하고 기타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이 욕구의 층은 다양한 경험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 그런 다양한 경험은 우리의 기억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잠재의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행동에서 가장 많은 부분, 행동과 또 생활 패턴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몸과 욕구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잠재 무의식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 이 영역에서 거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다음 깊은 의식의 층인 초월의식층과 지구한 의식층 혹은 순수의식층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일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초월의식의 층과 이 순수한 의식의 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초월의식층과 지구한 의식의 층, 순수의식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상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바닥에 앉기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또 바닥에 앉았을 경우 등을 펴시기가 어렵다면 힙 아래에 살짝 방석을 끼워 넣어서 등을 펴기 좋은 위치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리의 방법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거나 또 교차시켜주거나, 이것을 연화자 혹은 빠드마사나라고 부르는데 이 자세를 해주시거나, 하나만 올려서 보통 얘기하는 반가부좌로 앉아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명상을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편안하면서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자세로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을 곧게 펴시고 머리끝을 하늘 방향으로 높게 유지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등이 쭉 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식의 가장 바깥층인 몸, 그리고 욕구의 층, 그리고 잠재의식 층을 지나 초월의식과 순수의식을 경험하는 그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서 그 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한 깊은 몰입과 그 몰입으로 인한 의식의 확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셨다면 그 상태에서 명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을 길게 편 상태에서 양손의 위치는 무릎 위에 얹거나 혹은 양손을 가볍게 모으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느끼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가에서는 이런 제스처를 무드라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안할 두 가지 무드라는, 하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끝을 붙여두는 이런 명상 무드라이고요. 또 하나는 왼손을 먼저 아래로 내려놓고 오른손을 그 위에 겹쳐서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법은 오른쪽 집게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흐름, 이 에고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잡아줌으로써 에고의 에너지를 조금 더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평소에 명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무드라를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명상을 하고자 할 때 다시 손을 열어서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끝을 붙이는 이 무드라를 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무드라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최선의 무드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또 아시고 계시는 그런 방식대로 하시는 것은 다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두 가지 무드라는 의식의 확장을 돕고, 그리고 불필요한 우리의 자의식 혹은 에고의식을 조금 더 제어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취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쓰는 이 명상 무드라를 가져서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힙으로 바닥을 밀어서 등을 곧게 길게 뻗어줍니다. 요가에서는 에너지 통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72,000개의 에너지 통로가 있습니다. 긴 것, 짧은 것, 가로, 세로, 대각선 다양한 위치의 에너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72,000개의 에너지 통로 중에서 꼬리뼈 아래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 위까지 척추를 관통해 있는 그 에너지 통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줄기와도 같습니다. 이 에너지의 통로는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왼쪽,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가지의 에너지 통로와 나선형으로 교차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에너지 통로는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흐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조금 더 깊은 명상, 강한 몰입의 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을 곧게 쭉 펴셔서 에너지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세가 취해졌다면 이제 편안하고 깊은 안정된 호흡이 또 작용을 해줘야겠죠.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어깨를 편안하게 떨궈 놓습니다. 숨은 당연히 코로 마시면서 폐로 들어가 또 내쉴 때 폐에서 코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깊은 숨을 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숨을 마실 때 폐 아래쪽까지 숨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식호흡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복식호흡이 익숙해진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는 완전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그대로 숨을 우선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깊은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 빠른 일처리, 빠른 움직임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위쪽을 주로 사용하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깊은 숨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등을 곧게 펴셨다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몇 번 쉬어서 안정을 취하시고 조금 안정이 되시게 되면 그 다음 복식호흡을 시도해 봅니다. 복식호흡은 숨을 마실 때 배가 불러오도록 해주시고 내쉴 때 배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배가 불러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이 방법으로 숨을 마실 때 배가 충분히 불러오게 내쉬면서 배가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줄어들게 해줍니다. 이 복식호흡이 편안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의식의 집중이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우선 그 숨부터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으신 그대로
코끝을 극하게 내려다보면서 배에 집중을 합니다. 배를 바라보면서 배가 움직이는 것을 깊게 관찰하듯이 그렇게 복식 호흡을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깊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방식대로 숨을 마실 때 배가 불러오게 하시고 내쉬면서 배가 천천히 줄어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너무 길고 천천히 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숨을 기본으로 하셔서 숨을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명상에 깊이 집중한다는 것은 호흡이 깊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숨은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그 집중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또 의식이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선 깊은 숨을 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식은 배에 집중되어 있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의식은 계속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집중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호흡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시고 배에 다시 집중을 하면서 숨을 배가 불러오도록 깊이 마시고 내쉬는 그런 상태로 돌아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배가 충분히 불러오게 하시고 내쉬면서 배가 충분히 줄어들도록 잠시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편안히 한 번 더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마무리하고 눈을 뜹니다. 자, 어떠셨나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정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다 여러분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두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상을 깊게 하는 또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의식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짧아도 되고요. 하시다 보면은 집중이 잘 될 때, 안 될 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 되셔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명상을 그렇게 일정하게 해보도록 합니다. 가장
좋은 명상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앉아서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무시기 전에 짧게라도 잠시 앉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직 명상법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숨을 깊이 마시고 내쉬는, 배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대로 숨을 깊이 마시고 내쉬는 이 방법으로도 우선은 충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깊은 몰입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은 명상을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의 이런 일정한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명상은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됩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가능해진다면 그게 규칙적인 상태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10분, 10분, 또 더 일정한 그 시간이 괜찮아지면 더 시간을 늘려보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하는 명상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돌이켜보면은 좀 빠진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좀 매끄럽지 못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돌아봐집니다. 앞으로 명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누고 싶어지네요. 조금 더 자세한 명상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에서부터 방법들까지, 그리고 명상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하나씩 나눠 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데, 의식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